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60대로 보이나 보죠?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60대로 보이나 보죠?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인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함다롱님 안녕하세요. 네, 블루마운틴님 오늘 불금이 아니라 열금입니다. 이놈의 구식남 언제나 정신 차리려는지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까 국진당은 그냥 빨리 그 무너지기를 기대를 해야지 정신 차리기를 기대하면 열금이 됐다.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한상숙님, 예, 안녕하세요. 한은희님, 국힘의 찐윤들 몽땅 잡아가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어제 그렇게 방송을 했잖아요.
지금 스스로 자정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국힘을 갖다가 뭐, 개혁을 한다든가, 뭐, 친윤을 청산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불가능해요. 예, 친윤 청산 안 됩니다. 누가 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했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칼을 빌리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칼로 친윤들을 갖다가 잘라내고, 그러니까 무너진 보수 위에 새롭게 재건축하자. 그걸 누가 하느냐? 한동훈이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어제 방송했습니다. 정말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 방송을 하자마자 오늘 뜬 뉴스가 뭐냐? 권성동 압수수색 당했다. 이철주 압수수색 당했다.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진다. 뭐 자기네들은 뭐 기가 막히다, 어이가 없다 이렇게들 뭐 변명들을 하는데 아니 뭐 기가 막히건 어이가 없건 뭐 간에 뭐그 뭐야 대통령이 쳐넣겠다는데 어떻게 뭐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썸네일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7월 18일 방송. 특검 윤상현 이미 했죠 압수수색. 그리고 오늘 권성동 이철규 압수수색. 이렇게 되면은 구친윤 가고 신춘윤 온다? 뭐 제가 여기서 구친윤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 말씀드린 뭐 윤상현, 권성동, 이철구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신춘윤이 뭐냐면 요새 뭐 매일매일 지금 누굴 떠들고 있냐면 전향기를 떠들거든요. 전향길이 뭐 입당을 했다. 오늘은 또 뭐 전향길이 뭐 집회에 나가 요새 아주 집회가 유행이에요. 그놈의 모스탄 모스탄과 더불어 전향길이 지금 야외 집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집회에서 무슨 뭐 당대표 선언 비슷한 걸 갖다 한 모양이에요. 자기 당대표 출마. 그리고 또 그게 또 오늘 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전향기를 주축으로 한 그런 세력들을 그냥 신친윤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가능할 거냐? 그러면 전향길이 국힘을 장악하고 뿌리를 갖다 내려서 과거에 구 친윤들이 했던 그 역할들을 전환길이 과연 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거는 좀 전환길의 역량은 안 된다 그렇게까지. 근데 그러면 전환길을 갖다가 왜 전면에 내세웠을까요? 한 달 전에 이미 입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 달을 숨기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한 타이밍인데 전향길이 뭐예요? 6월 3일 날 우리가 선거를 했잖아요. 전향길이 입당한 게 6월 9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숨기고 있다가 이번 주에 무슨 놈의 윤 어게인 발대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깐 거거든요. 윤 어게인 발대식 사실은 내가 한 달 전에 국힘에 입당해서 지금 당원이다. 이걸 갖다가 까갖고 이번 주 내가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거를 갖다가 까자마자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힘의 전당대회잖아요. 전당대회를 뭐 맨 처음에는 뭐 8월 초에 한다고 그랬다가 아니다 미루자 뭐 8월 중순에 하자. 그런데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근데 희한하게 전향길이 그 얘기를 하고 커밍아웃 한 지 3일 만에 오늘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그거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뭔가 사전에 어떤 계획된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하나씩 좀 한번 풀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사필규 형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한국에 엄청난 비가 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소개한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오직 그 국내 삶, 민생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년에 한 번은 폭우가 있다.
그렇게 해갖고, 뭐, 국가기관에 대한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개인 스스로도 좀 긴장하시고 잘 준비를 하셔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또 올렸습니다. 호우 피해. 지금 뭐, 제가 그 영상을 갖다가 좀 봤는데, 충청권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뭐, 광주, 뭐, 이런 뭐, 그 전라도 광주겠죠? 예. 거기도 뭐 무슨 뭐 엄청나게 뭐 비 피해가 있고 무슨 뭐 카페가 잠기고 뭐 이런 식의 영상들이 지금 막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강기정 그 광주시장이 또 그 틈에 우산 받고 나와갖고 그게 진짜 쇼인지 아니면 시정을 하는 건지 그 시비가 또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 피해가 이게 예상 밖으로 좀 클 수도 있다. 정말 여러분들 개인 가정에 혹시 대비할 수 있으면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대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혹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금 필리핀도 오늘 좀 비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태풍이 지나갔는데 태풍에 우리가 왜 꼬리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메인은 지금 약간 지금 지나갔고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건 그 꼬리 부분에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오늘 밤이 그 꼬리 부분이 지나가는 꼬리 난리가 났습니다. 예, 오늘도 그냥 하루 종일 계속 필리핀은 비가 오더라도 하루 종일 오는 비는 없어요. 한국은 비 내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부슬부슬부슬 이렇게 오는 비가 많이 있잖아요. 필리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태풍이 아니면 그냥 비가 왕창 왔다가 한 시간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비가 왕창 오면 뭐 천만 빛이나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한 시간쯤 기다리면 거짓말처럼 화창하게 개요. 그게 필리핀인데 태풍이 지나갈 때는 하루 종일 장대비가 오늘 그래갖고 오늘도 하루 종일 가고 차가 엄청 밀렸는데 지금 오늘 밤이 엄청난 폭우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꼬리 부분에 엄청난 물폭탄이 있다. 정말 나라마다 난립니다. 김현옥님, 갑자기 전당대회 확정. 이게 이제 제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동안 뭐 이러퉁 저러퉁 뭐 계속 밀고 밀었더니만 전환길이 출연하니까 갑자기 확정이 됐다. 22일로 확정이 됐다. 그 완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BP에 지금 이제 국힘 상황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윤희숙이 혁신위원장, 저는 뭐 윤희숙이 뭐 자기 정치를 한다 어쩐다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사실 저는 그 국힘에 대한 초점은 하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힘이 뭐 혁신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혁신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친윤이 청산된다. 그런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윤 청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정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유일하게 국힘에 기대하는 거는, 빨리 국힘이 해체돼서, 그냥 지구상에서 국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윤희숙은 뭐 자기 정치를 한다, 자기 몸값을 올린다, 뭐 윤희숙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 언론에서도 뭐 분분하게 계속 나오고 뭐 공개적으로 뭐 자기 몸값 올린다, 뭐 자기 정치한다 이런 말을 앵커들도 해요. 그렇게 얘기하더더라 일부에서. 그런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자기 정치를 하던 무슨 뭐 자기 몸값을 올리던 간에 그냥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국힘이 빨리 없어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국힘이 망하는데 윤희석이 불을 지폈다.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윤희숙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희숙이 그렇게 얘기했죠. 다구리를 당했다. 어제는 가리더니만은 이제 오늘 보니까 그냥 다 대놓고 다구리라고 그냥 단어를 다 쓰더라고요. 어떤 언론이든 간에. 그리고 다구리는 거죠. 한 명을 놓고 그냥 여러 명이 짓밟는 그런 분위기죠. 자, 그렇게 해갖고 이게 뭐 혁신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응을 보니까
윤희숙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경원, 유상은, 장동영, 송원석 스스로 거취 밝혀라. 뭐 이건 뭐야? 당직을 내려놓든지 탈당을 하든지 거취를 밝히라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자, 나경원, 자행이 제발 멈추자. 윤상현, 보수 재건 위해 희생 두렵지 않다. 앞만 떠들어봐야 내가 꼼짝이나 하나 봐라. 장동혁, 위원장 머리에 툭 꺼대 던지는 혁신이 필요 없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윤희숙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거는 혁신위에서 논의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송원석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혁신위에서 논의도 안 하고 그렇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느냐. 그리고 윤희숙이 밝혔습니다. 이건 혁신위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혁신위원장 윤희숙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장동혁의 이 반발이 나온 거예요. 위원장 머리에서 툭 꺼내 던지는 혁신이 필요 없다. 송원석, 혁신안은 비대위에서 확정하는 거다.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안만 내고 이거를 실행하냐 마냐는 어디서 결정하느냐? 비대위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미 뭐 서원하고 시작한 혁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러면 또 이 윤희숙의 혁신에 대한 의지 이게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이 공허한 메아리가 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혁신을 전제하고 얘기하면 그게 맞죠. 언론이 얘기한 게 맞죠. 하지만 저처럼 국힘은 망해야 된다, 국힘은 없어져야 된다를 전제하고 얘기하면 윤희숙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겁니다. 왜? 윤희숙이 얘기하면 할수록 친윤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반발할 거고 그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들은 국힘을 갖다가 완전히 마음을 떠나서 어떻게 돼요?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들도 완전히 돌아서 갖고 이제 망하는 길밖에 없구나. 제발 망해라 망해라 고사를 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희숙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드디어 이제 예상했던 게 터졌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하나하나씩 다 끌어내서 잘라낼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검법 지금 세 개 특검이 돌아가잖아요. 내란 특검, 윤석열 타겟,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김건희 타겟,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기타 등등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근데 각각의 특검마다 이게 내란이래 갖고 윤석열만 조사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과 그 다음에 및 관련자 모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최상병 특검도 똑같습니다. 최상병과 관련자 모두. 그러니까 이번에 그 권성동이 압수수색을 받은 거는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김건희 특검팀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거고 이철규가 압수수색 받은 거는 최상병 특검팀에서 압수수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자 모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디로 뭐 내란 쪽으로 엮느냐, 김건희 쪽으로 엮느냐, 최상병 쪽으로 엮느냐 그것만 분류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재명 쪽에서는 그것만 분류하면 되는 거. 어쨌든 어디 걸리든 그냥 걸리면 그냥 압수수색 들어가고 집어쳐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 범위가 너무 넓어갖고, 말도 안 되는 특검이죠, 사실은. 걔가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에 왜 김건희 특검을 반대했느냐.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해갖고 범위가 너무 넓다. 그게 반대하는 이유가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특검검사로 임명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누구나 엮을 수 있다. 한동훈만 그럴 정도로 굉장히 폭넓은 그런 범위를 정해놨다. 그 다음에 또 한동훈이 반대한 건 그거잖아요. 특검 검사 임명을 갖다가 제3자가 하자. 제3자를 갖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하자. 그 두 가지 때문에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특검 검사도 민주당에서 결국 임명했고 범위도 굉장히 넓게 해갖고 뭐 누구든지 걸리면 다 걸리게 돼 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권성동의
지금 수색 범위는 뭐예요? 자택, 집하고 국회, 그 다음에 지역구 사무실. 이렇게 갖고 했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했다. 뭐 어이가 없다. 난 결백하고 올게. 뭐 그거에 이제 조사해 보면 알겠죠. 예? 뭐 본인이 결백한지 뭐 어쩐지는 조사해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제 특이사항은 뭐냐면 요게 이제 통일교 의혹하고 관련해 갖고 하기 때문에 아니 권성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데 통일교가 직접적인 관련자인데 여기를 압수수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를 보면 김건희도 통일교 본부, 그다음에 천정궁, 이 천정궁은 제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갖고 요 사진을 갖다가 캡처를 했는데 요 위에 그 한자로 써 있는 게 천정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통일교의 이제 건물들인데 사실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요. 명소를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산이 있는데 거기 멋있게 뭐 건물이 올라 있거나 아니면 뭐 해안가나 이렇게 정말 풍경이 좋은 그 요충지인데 거기에 뭐 멋있는 건물이 서 있거나 여러분 80% 정도가 다 이단 종교의 건물들이 희한하게 대한민국의 그 풍경 좋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 풍수지리설 있잖아요. 풍소지리다가 뭐 뒤에는 산, 앞에는 닭, 뭐 강이나 개천이나 하고 뭐 사통팔달 뭐 이렇게 갖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풍수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명소, 그 명소에는 뭐 거의 80%가 이 이단 종파의 건물이 들어져 있다. 참 희한합니다. 예. 여기도 보면은 정말 멋있잖아요. 이렇게 산을 갖다가 산 위에 정말 저런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건축비 엄청 들었겠어. 그 산 위에까지 저걸 갖다가 뭐 대리석처럼 보이는데 저거를 실어 날리려면 정말 저 산에 길이 없잖아요. 일단 도로가 없잖아. 그럼 맨 처음에 물론 도로를 만들었겠지만 사람이 뭐 짊어지고 날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통일교도 여기 보면 기사가 통일교 첫 압수수색 그다음에 그래서 신도들이 집결해야 돼. 앞에 굳이 뭐예요? 그 두 번째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도 있을 수 있다. 왜 이게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생결 일하려면 뭐 시간이 아직 많지 않습니까? 음. 특검 스케줄로 따지면 지금 한 2주 지났나요? 예.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통일교가 뭐 한 번 압수수색 해갖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압수수색이 해갖고 권성동이 이제 타겟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철규는 이제 차상병 특검, 그 권성동은 김건희 특검, 이 차상병 특검 팀에서 결국 압수수색을 또 했습니다. 자택국회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자,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제 찐 유년들이죠. 예, 찐 유년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그렇게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김기난님, 예. 한동훈님 당대표 출마하는가요? 예. 아, 요거, 요거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출마한다, 안 한다,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뭐 말씀 나온 게 잠깐 보여드리자면 지금 언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확정된 사람은 조용태 확실히 출마 선언했고 안철수 출마 선언했고 김문수는 출마 시사 내가 나가서 뭐 해결하겠다 출마 시사를 했고 한동훈은 아직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출마 고심
이렇게 얘기하고 야양자는 출마 예고. 여기다가 이제 오늘 전향길이 자기가 출마 선언 비슷한 걸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얘기부터 좀 하자면 전향길 얘기죠. 지금 이제 전향길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윤석열하고 김건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뭐 영화 한 편 찍어보자고요. 윤석열하고 김건희 입장에 서면 지금 믿을 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 개인을 위한 특검이 하나씩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윤석열은 이미 구속이 됐고 구속 수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은 못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보면은 윤석열은 구속 수사. 왜냐하면 이제 구속을 갖다가 하고 한번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못 내보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 재판이 열리고 막 이러면서 왜 특검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기소를 해갖고 연장 이제 재판 이렇게 막 갈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은요 뭐 1년, 2년 이렇게 뭐 길게 끄는 게 아니라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특성상.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그 이재명 정부 초기고 지금 뭐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5년을 갖다 해야 되는데 뭐 레임덕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서슬이 10%인데 뭐 어느 판사가 감히 그걸 갖다 지연 적점을 쓰겠습니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마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마찬가지죠. 김건희도 지금 뭐 통일교 딱 찍어갖고 뭐 권성도까지 압수수색하고 그럼 의지가 명확한 거죠. 일단은 가장 핵심 인물인 권성동을 갖다 압수수색했다는 거는 승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특검팀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김건희도 아마 조만간에 어느 정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면 김건희도 구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특검에서. 그래갖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하니까 허락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신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건희도 사실은 이게 한번 이제 방향이 이렇게 잡힌 이상 좀 살아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그렇게 했잖아요. 윤석열은 최소한 무기징역,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인데 내란죄는 사형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최소한 무기징역. 그다음에 김건희는 뭐예요? 김건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걸린 거로 지금 한두 개 걸린 게 아니잖아요. 걸린 거 보면 잘하면 10년 이상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판결이라는 게 이런 국면에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판결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그러면 그 법원이 뭐 27년인가를 최종적으로 때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헌재에서 뭐 그걸 탄핵을 해갖고 가결했다 치자 이거야. 그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페어하게 해야 되는데 법원이 27년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국면에서는 이 판사들이 또 법원이 이 정치적인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김건희 마찬가지로 뭐 한 10년 정도는 나오리라.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누굴 믿을까요? 뭔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바람막이를 해주고 그나마 뭐 형량을 줄여주든 뭐 밖에서 무슨 으쌰으쌰를 하든 뭐 선동을 하든 뭐를 하든 뭔가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김건희 쪽에서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게 전향길이 아닌가. 그리고 생각해낸 게 모스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권성동하고 권영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 게 그거잖아요. 김문수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대선 국면에서 김문수가 최종 후보가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권성동 권영세가 그냥 힘으로다가 엎어치기 하고 새벽 2시에 그냥 엎어치기 하고 김문수 잘라내고 한덕수를 갖다가 세웠잖아요. 그 정치 쿠데타죠 일종의.
정치 쿠데타가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정생명이 끝났다. 저는 아주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보수의 지지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친윤 그룹은 뭐 대표적인 게 권성동 권영세, 뭐 이철규, 뭐 이런 사람, 뭐 점정식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신친윤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다. 그 신춘이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전향길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부정선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대놓고 기사에 이제 크게 났었는데 대선 전에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보고 났는데 누구하고 봤느냐? 전향길하고 봤단 말이에요. 그때 전향길의 입장은 뭐였느냐? 뭐 한국사 가리키던 이제 강사는 이제 도저히 못하게 갖고 이제 그만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백수 상태에서 윤석열하고 같이 다녔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백수 상태에서 윤석열은 이제 풀려 나왔고 그 정도로 전향길이 측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과 김건희에. 그러니까 이제 믿을 사람은 전향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같습니다. 그래서 전향길을 갖다가 한 달 전에, 그러니까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났는데 6월 9일 날 며칠 있다가 너 입당해라. 근데 입당한 이유가 뭐예요? 당대표죠. 네? 당대표죠. 자, 오늘 그 당대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오늘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석방 촉구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서초구 법원 상거리에서 거기에 또 메인 스피커로 전향길이 나섰다고 해요. 오늘. 그런데 거기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보수 우파 주인이 한동훈입니까? 전향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거기 집회에 모인 사람들한테 보수 우파,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아직도 국힘을 갖다가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힘의 주인이 당대표가 한동훈이 돼야 되느냐 전향길이 돼야 되느냐를 갖다가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가 당대표로 나오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지금 다 여기 써 있잖아요. 한동훈이냐, 나냐, 대표 출마 시사했다.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는. 아니,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겠대. 주인이 전향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수 우파의 주인이. 당연히 언론에서는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향길이 당대표 나오는구나. 지금 그런 겁니다. 아이고, 숫자 좋네. 지금 101분이, 101입니다. 101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향길이 자기가 그냥 개인 자격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자기가 뭐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오니까, 무슨 힘을 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치밀한, 사전에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영화 한 편 찍겠다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고 남편은 지금 구속돼 갖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제일 가까운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전향길이네. 전향길 씨, 밥 한번 먹읍시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나도 언제 구속될지 모르고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을 사람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이 다운 가입 한 달 전에 했으니까 해갖고 당대표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세요. 그래도 그 당대표가 국힘의 당대표가 그래도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울 겁니다. 옛날에 그 구윤들 지금 전면에 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당신이 나서면 뒤에서 얼마든지 세를 모아주고 백업을 뭐 이런 식의 그게 왜 그러냐면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요. 이 당 지도부하고 이 교감이 없이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향길이 그 얘기를 갖다가 오늘 했잖아요. 네? 오늘
국힘의 주인이 한동훈입니까? 국힘의 당대표가 전향길이 돼야 됩니까? 이거를 갖다가 서초동 집회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확정을 했어. 오늘 그 얘기 나오고 오늘 확정이 됐어. 그래갖고 이게 확정된 스케줄입니다. 드디어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갖다가 8월 22일로 확정을 하고 스케줄을 어떻게 잡았느냐? 7월 30일과 31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네? 자, 오늘이 18일이죠. 다음 주네. 그러니까 열흘 남았네요. 자, 30일은 수요일, 31일은 목요일. 그러니까 그 7월 30일에서 후보 시전장 약했고, 그럼 본선은 언제 였냐? 8월 20하고 21일. 그러니까 쭉 이제 여러분 그 지난번에 당대표 다 보셨지만 서울을 시작해 갖고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이렇게 갖고 쭉 해갖고 다섯 번인가 합동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 경선을 하고 마지막에 서울에 와갖고 그때 킨텍스에서 했던가요? 네, 어쨌든 서울에 와갖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22일 날 그렇게 당대표를 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 20%.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전향길이 될 확률이 높겠죠. 전향길이 나온다. 그럼 이제 왜냐하면 이 당원 투표가 80%라는 게 결코 이게 친한동훈 쪽에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그 한동훈 대표가 당원 많이 가입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당원 가입의 그 비율이 그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환길이 뭐라고 그랬느냐? 10만 명이 당원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전환길의 그 유튜브가 걔도 꽤 많습니다. 100만 명이 넘나? 네. 어쨌든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환길이 지금 계속 방송을 하거든요. 왜 할 게 없잖아. 지금 그때는 한국사 강사하느라고 바빠갖고 유튜브 킬 시간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직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직업이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밖에 야외 집회 갖고, 방송하고, 그 다음에 모스탄하고, 윤석열이 주고받은 서신 까고, 모스탄 모셔다가, 그러니라고, 유튜브 지금, 신났죠. 전향길은 신났습니다. 완전 이제 정치 쪽으로 뛰어든 거죠. 전향길이 10만 명이 당원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원 가입하고 10만 명이 당원 가입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입으로 전환길이. 그랬더니 국힘 지도부에서 뭐라고 그 반응을 했냐면 최근에 왜냐하면 당원이 지금 국힘이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10만 명이면은 10%가 넘게 출렁거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힘 지도부는 아니다. 최근에 그렇게 당원이 급속도로 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동훈 쪽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100만 당원 가입합시다.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최근에 한동훈 때문에 전향길이 아니라 한동훈 때문에라도 당원 가입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확 늘어났다. 그러면 국힘에서 그렇게 얘기를 못하죠. 최근에 당원 가입이 그렇게 확 늘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계기는 뭐냐? 전환길 쪽도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예측하기에는 한 4만 명?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네. 한 4만 명쯤 가입했을 수 있다. 근데 그건 한동훈도 똑같은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원 80%면 한동훈이 유리할 거겠죠.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신규 당원 가입이 생각만큼 그렇게 한동훈 쪽에서 많이 가입을 못 시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당원은 그냥 예나 지금이나 그냥 80만 명. 늘어난 것도 그렇게 크게 없고 그렇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하면 왜 이게 그 전환길 쪽이 유리하느냐?
기존에 자통당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통당은 어쨌든 간에 김건희 쪽으로 뭉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향길이 지금 김건희를 갖다가 뭐야 슬로건을 거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윤석열을 슬로건 거는 거잖아요. 그럼 자통당은 당연히 뭐 정강훈 씨의 어떤 뜻에 의해서 당연히 김건희 윤석열 쪽으로 그렇게 힘을 모으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힘을 모은 거에 플러스 이번에 전향기를 통해서 뭐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신규로 한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또 극우 세력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이렇게 뭐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이렇게 뭉치는 것과 한동훈의 소스는 그냥 딱 하나요. 그냥 예전부터 그냥 한동훈 지지했던 사람. 그 다음에 신규로 이번에 가입했고 뭐 그것도 뭐 전향길 비슷하지 않겠어요?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신규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비율로 보면 물론 국민 여론에서는 저는 그 전향길이 힘을 못 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20%인 거죠. 국민 여론은 뭐 10%, 당원 투표 90% 이러면 욕 바가지로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으로 잡는 게 국민 여론에서는 분명히 한동훈 쪽이 이길 것 같은데 한동훈이 안 나오더라도 조용태 쪽이 이기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당원 투표로 들어가면 이거는 한동훈 측이 이기기가 힘들다. 물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기사에는 나오고 있어요. 뭐 잠깐 뭐 이게 정식 기사는 아니라 그 친한동계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갖다 띄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원 쪽에서 한동훈 측에 그러니까 조경태 지금 이제 한동훈이 출마 선언 안 했잖아요. 조경태가 1위로 나오더라. 지지도 1위로 나오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한시적인 현상이고요. 그건 전향길이 이렇게 대놓고 자기가 출마하겠다. 그 발표 전 얘기고 이제 오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향길이. 그렇게 되면 전향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누가 되든 크게 관심은 없고 저는 제가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언제 국힘이 사라질 거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국힘은 뭐 당대표고 자시고 필요 없고 빨리 그냥 해체되는 게 답이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김기나님 김건희 구속 찬성 당연히 한동훈이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블루마운틴님, 전환길이 10만 당원 데리고 입당했다고 입당. 내란당이라고 당원 가입도 꺼리고 누가 지금 국짐에 입당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뻥이 심했다 이거 심한 지도부에서 그렇게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예측하기는 언론이 예측하기는 한 4만 플러스 마이너스 4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김현웅님, 진짜 전환길 10만 당원가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키몰래 77만 명이었는데 와 정확히 하시네. 70, 예, 맞아요. 언론에서는 한 80만 명 정도 된다. 대략 77만. 정말 어디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는지. 현재 당원이 몇 명이지? 예, 어쨌든 8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향길이 출마 선언과 동시에 그 당대표 스케줄이 확정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확정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모함과 동시에 이렇게 외침과 동시에 국힘의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향길이냐 외침과 동시에 바로 오늘 오늘 외쳤는데 오늘 확정이 됐어. 냄새가 풀풀 나죠. 오늘 외쳤는데 전향길이 옳았구나. 지도부 이거 확정은 지도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기라고 지도부는 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아니 내가 봤어.
걔들이 뭐 모의하는 걸 봤어, 밥 먹는 걸 봤어, 뭐 필리핀에서 그걸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영화 한 편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동훈이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향길에 대해서 전향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 뭔 놈의 전환길이 입당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전환길이 한술 더 떠갖고 나는 당대표, 당대표 나온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양쪽을 잘 봐야 되는 게 자, 전향길은 지금 국힘 안에서 들어와 갖고 뭔가 한판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향길은 입당한 이유는 뭐야? 국힘 안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이유죠. 입당을 한 목적은. 그러면서 국힘만을 갖다가 흔들과 동시에 윤석열에 대한 무슨 뭐 석방촉구 집회나 이런 거 야외 집회,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향길의 유튜버 구독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 갖고 지금 전향길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제가 어제도 소개하고 그제도 소개했던 이 모스탄 이 극우들이요, 모스탄을 갖다가 교묘히 이용해 갖고 지금 사람들을 갖다가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극우들이 쓴 썸네일을 갖다가 읽어보면 모스탄을 통한 트럼프의 충격 공세, 이재명 덮쳤다 난리 났다.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극우가 만든 썸네일이에요. 자, 보세요. 모스탄을 통한 트럼프, 모스탄과 트럼프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연결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개가 뭐냐? 그러니까 8년 전에, 트럼프가 8년 전에 대통령 됐을 때, 이 모스탄이라는 교수를 갖다가 무슨 뭐 사법 뭐의 대사로다가 임명을 했다. 그거 연결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8년 전 얘기예요. 그것도 최근 얘기가 아니라 8년 전 얘기인데 그 연관점을 갖다가 교묘히 마치 그게 모스탄과 트럼프가 지금도 교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이 문구를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스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게 곧 트럼프의 뜻이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모스탄을 통한 트럼프의 충격 공세. 이런 거. 지금 모스탄이 공세를 하고 있는데, 모스탄이 공세를 하는 게 마치 트럼프가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교묘하게 문장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 등 난리 났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뒤에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모스탄 뒤에 정말 트럼프의 존재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트럼프한테 정말 기자가 물어봤으면 좋겠어. 한번 트럼프 기자회견 할 때, 지금 모스탄이 지금 한국을 갖다가 막 분탕질을 치고 해집고 있는데, 트럼프 이름을 계속 팔고 있는데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질문 좀 한번 외신 기자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트럼프가 경로를 잃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스탄이 누군데? 모스탄이 누군데 내 이름을 팔아 이게 죽을라고 겁도 없이? 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무슨 놈의 콜이야 그래갖고 그 윤석열 구속 국면에 한참 그 난리가 났죠. 뭐 부산의 뭐 뭔 교회가 그렇게 주관을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왜 자꾸 이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정치를 갖다가 교회로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집회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청년들은요, 이 순수해요. 왜 교회는 일단은 청년이 없어요. 네. 그 청년들이 교회가 요새 한국 교회는 이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거지 생기는 숫자보다 없어지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문단 교회가.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교회 없어요. 청년들이 있는 거는 어디냐? 그냥 대형 교회만 좀 있어요. 큰 교회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교회를 찾는 청년들은 순수한 청년들입니다. 믿음이 순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 말이면 정말 그게 진짜인 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아직 뭐 사회 경험도 없고 인생산 어떤 역량이 짧기 때문에 그냥 담임 목사님이 하면 다 그게 맞는 얘기고 그런 모양이구나. 그렇게 믿는 거죠, 순수하게. 그런 청년들을 갖다가 왜 선동해서 뭔 놈의 콜이야 이렇게 기치를 날면서 청년을 동원해 갖고 윤석열을 커버하고 김건희 커버하는데 왜 총알바지로 쓰냐. 제발 그렇게 그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갖다가 그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동익이 나왔고 뭐 하나님 팔고 무슨 놈의 성역구조를 인용하고 막 그럴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어제도 뭐 은평제일교회에서 뭐 간증을 했다, 뭐를 했다. 그분가 그렇게 썸네일을 했는데, 이게 오늘도 보니까 혹시 이 교회, 이게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운정참전교회? 운정참전교회의 그 유튜버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야, 보니까. 운정참전교회에서 대놓고 7월 18일 오늘이잖아요. 모스탄 명동역에서 서울역 행진, 서울역 연합집회. 꼭 이거를 갖다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동시 시청자가 7천 명이 넘어.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닌 모양이야. 이 운정참전교회라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목사님들이 왜 자꾸 이 정치를 갖다가 교인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아니 그러면 교회에는 뭐예요? 구구들만 나오라는 겁니까? 신도들은 구구밖에 없습니까? 아니 교회라는 데가 원래 그러니까 뭐 죄인들은 다 와라 이런 게 교회 아닙니까? 아니 교회는 성인들이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죄인들이 가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교회잖아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왜? 진리는 성인한테 선포할 필요가 없죠. 죄인한테 선포해갖고 회개시켜갖고 어쨌든 하나님 길로 터닝 포인트를 만든다. 그게 교회의 목적인데 아니 그러면 그구들만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럼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운정참전교회 담임 목사님, 저는 그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 뭐 민주당 사람들은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아니 교회 목적이 뭐예요? 아니 천국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김건희 지키는 거예요? 교회 목적이?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예? 아니 왜 자꾸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대한민국에서 정말 교회 이름 좀 그만 팔았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극우 썸네일인데 이영훈은 지금 뭐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아마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제일 여의도 순공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이영훈 목사도 압수수색했고 김장환 목사님은 굉장히 좀 연로하신데 정말 이분은 굉장히 아주 오랜 히스토리가 있는 분이세요. 이 극동방송의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수원 침례교회인가요? 거기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극동방송 이사에, 제가 히스토리를 좀 압니다. 이분이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 이분이 어릴 때 아마 미국으로 입양을 갔던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잘 이렇게 돼갖고, 이분이 미국의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뭐 상원 의원, 하의원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 김장한 목사님한테 많이 연주를 내갖고 미국하고 줄을 대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개받고 뭐 힘을 쓰고 뭐 그런 역할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지금 건강이 그렇게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연세가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썸네일을 이렇게 썼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 압수수색했다. 또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 압수수색했다. 권성동 이철규 이 동급으로 놓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분들은 지금 교회를 갖다가 이 개신교 특별히 개신교를 갖다가 자기네 정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권성동, 이철규하고 이영훈, 김장한을 갖다가 지금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레벨로 놓고 이런데 교회가 참을 거냐, 교회가 들고 일어서야 된다. 이 자꾸 선동질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 아들, 딸들 꼭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선동되지 말라고 얘기 이런데 정치에 끼는 게 아닙니다. 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정말 사람이 참 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간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김현웅님, 책당 가입 때문에 고생들은 하는데 정상 가입되는지 사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67년생 한동훈님, 이미 경선 때 자통당 통일교 신천지 우웅당에 먹혔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분들은 이미 경선 전에 7에서 10만 명 탈당했다고 하고요. 차라리 전환길 같은 놈들이 되면 쉽게 미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신당장 나오면 국정은 완전히 극으로 전락되고 한동훈 신당이 정통 보수를 개성한 중도개혁 보수 확실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동의합니다. 예, 정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신혼생 한동훈님 생각은 제 생각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임현조님, 전환길 믿지 마시고 한동훈만 바라봐요. 대통령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다. 유순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독자 행모님, 구구 세력이 20%입니다. 구구 세력 지지받는 후보가 당대표 됩니다. 그거 몰표 받으면 당연될 수 있지만 대선에서는 패배합니다. 중도 지지 못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탄의 이 선동, 그리고 이 교회들의 선동, 일부 교회겠죠. 예. 일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라.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구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잘못하면 여러분 그 아들, 딸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여기 휩쓸리다 보면. 아니, 우리가 뭐 한동훈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은 있다. 근데 죄인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건희, 윤석열의 전략은 뭐냐? 자기네들은 이미 감옥 갈 게 거의 뭐 딱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전향기 네가 안에 들어가갖고 당을 장악해서 당대표로 해서 갖고 우리 방탄을 좀 해주라. 지금 이 전략. 그 다음에 뭐요? 동시에 야외 집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뭐야? 뭐 리버티대 교수? 저는요. 모스탄 이번에 처음 알았어.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에 하도 모스탄 떠들어갖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제가 모스탄을 한 거는 한 일주일 전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뭐야 그 SNS에 그구들이 모스탄을 갖다 거의 뭐 우상 숭배하듯이 해갖고 정말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전략을 짠 거죠. 미국에서 모스탄 하나 불러와갖고 어쨌든 간에 선동질하고 그걸 교회하고 엮어갖고 어떻게 좀 해봐.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전략과 동시에 우리가 이게 친한동훈의 기세를 꺾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날리는 거는 명분이 없잖아, 지금. 아니, 한동훈이 뭐 명분을 줘야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그전처럼 뭐 탄핵에 찬성했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그 잘라갖고 쫓겨내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한동훈한테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친한동훈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김종혁이네? 그러면 김종혁을 갖다가 한번 후려치면 되겠네. 이렇게 걔네들이 전략을 잘 먹었습니다. 그 뜬금없이 갑자기 국힘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김종혁에 대해서. 자, 이 사유는 이제 김종혁이 스스로 깐 겁니다. 이렇게 올린 내용인데 사유를 보면 김종혁 당협위원장은
개인 SNS 및 방송에서 당대표 후보 비판, 계파 갈등 조장, 당 여론조사 의혹 제기 등 같은 행위들이 당내 분열 주장, 당의 위신 훼손으로 보여짐. 따라서 윤리위원회 규정 20조 3항의 근거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함. 이렇게 갖고 보냈대요. 김정은한테. 그 보낸 거를 갖다가 본인이 페이스북에서 간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잘 보세요. 뭐 김정은이 아니 이 정도 얘기는 뭐 김정은만 했습니까? 신지호는 했습니까? 아니 아니 이런 얘기 한 사람이 한두 뭐 박상수는 안 했습니까? 박상수 변호사는 안 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 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김종혁, 신지호, 박상수. 근데 그 중에 뭐 다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맛배기로다가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김종혁을 찍은 거. 저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정혁 자체도 지금 뭐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김정혁 엄한 사람 입틀막 하는 조치다. 협박 분위기 조성하지 말라. 이렇게 정말 어이없어서 헛웃음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또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될 보수 정당이 계몽령자들, 전환길 같은 사람이죠. 강제 후보 교체자들, 이건 뭐예요? 권성동, 권영세가 강제 후보 했다고, 교체했다고 그랬잖아요. 김문수 찍어 누르고, 한덕수를 갖다가 쿠데타 세웠다. 그걸 대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징계를 갖다가 하려면 해야지. 이런 사람들 놔두고 그걸 비판한 사람을 입틀막 징계하는 진짜 망하는 길로 가려 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망하는 길로 간다. 국내힘 윤리위 친한계 김종혁 징계 회부요. 김종혁 입틀막 하며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거 중징계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국힘이 빨리 망하는 겁니다. 국힘이 빨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빨리 사라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 악수를 둬야 되는데 그 최악의 수가 뭐냐? 그러니까 이 징계가 이 수위가 한 4단계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센 게 뭐냐면 탈당 권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탈당 권유를 했는데 뭐 일주일인가 안 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냥 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센 거고 그다음이 뭐 무슨 뭐 징계 뭐 6개월, 3개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그냥 제일 세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제일 세게 그 정도 배짱이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국힘의 지도부가 과연 한동훈 쪽을 갖다가 겁박을 한다, 한번 치겠다 생각하면서 김정혁을 과연 이게 탈당을 시킬 수 있을까? 당에서 그걸 제명을 할 수 있, 그 정도의 배심은 있을지, 그것도 없을 것 같아, 느낌에. 어쨌든 제가 바라기는 그냥 제일 센 징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김정혁을 갖다가 제명한다. 더 이상 국힘 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빨리 망한다, 국힘이. 그래서 이왕 지금, 아니, 한동훈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진짜 망하는 길이다, 이게. 그러니까 망하려면 그냥 빨리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보수가 살아나고, 그래야 사실 한동훈도 미련을 갖다 버릴 수가 있어. 한동훈 아직도 끝까지 국힘 안에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국힘 나는 국힘 당원입니다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라방할 때도 그렇고 제가 뭐 얘기할 때마다 저는 국힘 당원입니다. 뭐 자랑스러운 국힘 당원입니다. 이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국힘에 대한 미련을 갖다가 그 버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힘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빨리 망하려면 김정용을 갖다가 제명시키지 쫓아내시라. 한동훈 쫓아내듯이 김정육을 국힘에서 쫓아내시라. 그냥 당적을 없애시라.
그러면 훨씬 빨리 망합니다. 지금 윤희숙이 아직 윤희숙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동안 윤희숙은 뭐 윤리위 뭐 회의할 것도 없어. 그냥 윤리위원장이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예. 계속 하면서 국힘 이래야 된다. 권성동 나가라. 고영세 나가라. 그냥 그 얘기 전향길 나가라. 이 얘기만 그냥 계속 하세요. 예. 그래서 빨리 망하는데 기름을 부시고 더 가속도를 붙이시고 그리고 이 지도부 스스로는 빨리 김정육을 갖다가 윤리위에서 제명 조치하셔갖고 빨리 망하는 길을 제발 좀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아, 예. 아이고. 예, 김현옥님, 여의도 이영호 목사는 한동훈이 여러분 보셨죠? 예, 저도 그 뭐죠? 쇼츠 영상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김현옥, 정광훈도 이재명이 맘만 먹으면 정광훈도 얼마든지 쳐낼 수 있어요. 정광훈 너무 허점이 많잖아요. 정광훈 씨도 얼마든지 쳐낼 수 있는데 이재명이 좀 마음을 먹길 바라봅니다. 네, 육천생 한동훈님, 성만TV에서 신당 창당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비례의원 때문에 비례가 탈당하며 의원직의 상실 및 원내 교섭대가 못된다고 개딸당이 절대 다수고 맘대로 하는데 교섭단체의 의미 없고 자진 탈당이 아니고 강제 출당이면 비례의원 유지되는데 이러저런 이유로 못한다고 하면 3년 동안 진흙탕 하다가 총선도 날려먹고 다 망할 텐데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유치원생 한동훈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성만 TV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서 뭐 얘기했다는 지금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아직도 참 한가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이 한동훈계 분들은 참 한가하구나. 아직도 태평성대 여유가 있다. 우리만 안달이야. 우리만 유기식이고 살이 3kg씩 빠지고 지금 그러는데 아직도 피둥피둥 살이 쪄갖고 아직도 한가롭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지금 국힘이 망해가고 국힘이 지금 사라질 판국에 무슨 놈의 비례를 따지고 의원을 승직하고 교섭단체 얘기하고 참 태평성대 얘기를 한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목표가 이게 방송이 30분 목표인데 아니 벌써 1시간 10분을 방송했네요.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냥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 30분 넘는 방송은 제 방을 안 본대요. 여러분 정말 육신을 생한동님 결론이면 너무 답답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뭐 당이 다 망해가고 아니 한동훈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그렇게 가고 있다 그 길을. 아니 한동훈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무슨 놈의 비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교섭단체가 지금 뭔 말입니까? 아니, 보수가 망하고 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성형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지선영님, 함다롱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로 후원해주신 분, 정찬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지선영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시고 또 정찬호님이 슈퍼챗으로 5만 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예,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정치 신경 끄시고 신경 써봐야 무슨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그냥 순리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그냥 바라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 국힘은 그냥 빨리 망하고 빨리 해체되고
다 무너진 그런 터 위에 한동훈은 신당창당하고, 예, 그렇게 해갖고 순리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성만 씨가 한동훈과 소통 자주 한다던데요. 신당 설파 한번 하시죠. 그분들은 이 신당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세요. 아니, 그 이해를 했으면 제가 4개월을 떠들었는데, 더군다나 그 2,000명 가까이 되는 서명까지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신당 창당 서명. 그래서 뭐 진작에 했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이 순리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 어차피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순리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의 칼로 이 친윤들을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된다. 왜? 재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 제거하는 과정에서 국힘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 한동훈이 얘기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이재명의 칼로다가 통진당처럼 뭐 정단 해산권 이렇게 해갖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기존에 이제 터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한동훈이 계속 정치를 포기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계속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당이 없으니까 당을 어쨌든 본인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신당 창당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게 저는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해갖고 자기가 선교를 하겠다고 3년 동안 아시아를 갖다 뺑뺑뺑뺑 돌면서 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어 생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에서 확 손짓하는 그 영상, 환상을 봐요. 그렇게 갖고 넘어간 게 어디냐? 그게 자주상사를 만났던 그 빌립보다. 거기서 엄청난 성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선거 영상 TV를 갖다 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내일 토요일 방송 없고 이제 또 모레 일요일 날 또 저녁 8시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선거 영상 TV.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한동훈이 신당창당을 그렇게 죽어도 싫어하지만 결국은 신당창당을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처럼 어쩔 수 없이 아시아를 포기하고 빌립보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방송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육칠연생 한동훈님, 잘 들었습니다. 깊은 뜻 감사합니다. 김현옥님, 저게 전에 한동훈이 나방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즐겁고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저는 내일 모레 삼과 영성 TV, 그 삼과 영성 TV라고 그냥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거기서 일요일 저녁 8시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